아니 여러분, 진짜 이번 주 태풍 상사 8회 보고 아직도 머리가 멍해요. 강태풍, 오미선, 고마진. 이 세 사람이 나란히 태국 유치장에 갇힌 그 장면, 솔직히 전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어요. 달러 50짜리 뇌물이 달러 1만짜리 국제 스캔들로 둔갑했다는 게 말이 돼요?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완전히 누군가가 판을 짜놓은 함정이에요. 그리고 그 배후에 표현준이 있었다는 거,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이 드라마가 불타기 시작한 거죠. 우리가 잠깐 7회로 돌아가 보면 이 모든 게 어떻게 시작됐는지 보입니다. 7회 초반만 해도 강태풍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잖아요. 안전한 수출길 막히고 빚 독촉오고 모든 게 끝난 듯 했죠. 그런데 여기서 등장한 인물이 바로 그의 아버지 카이사르 강. 그 이름이 등장하는 순간 저는 직감했어요. 이 드라마가 단순한 회사 이야기에서 유산의 이야기로 바뀌었다는 걸요. 태풍은 아버지의 옛 인연을 이용해서 원양어선의 안전하를 싣는 작전을 세우죠. 그 장면 기억나죠? 경찰 급습 들어오고 태풍이 밀가루를 던져 시선 돌리는 그 순간 진짜 손에 땀을 쥐었어요. 결국 그 작전은 성공했고 안전하는 무사히 수출됐어요. 그리고 오미선이 바다에 빠진 줄 알고 달려와 그를 안아주는 장면. 그건 단순한 감정신이 아니라 이 드라마가 보여주고 싶은 신뢰의 시작이었죠. 그렇게 7회는 사랑, 의리, 그리고 새로운 도전으로 마무리됐어요. 하지만 바로 다음 8회 그 상승 곡선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태풍 상사팀은 헬멧 수출을 위해 태국으로 향하고 그곳에서 새로운 악몽을 맞이하죠. 고마진이 세관 담당자에게 담배 속의 돈을 숨겨 건네는 장면, 오미선이 그걸 말리면서 외쳤던 그 절박한 표정.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그 상황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 경찰 급습 세 사람, 전원 체포 태풍 상사팀은 IMF 시대에 또 다른 희생양이 되죠. 그 엔딩, 진짜 말이 안 나왔어요. 이게 엔딩이야? 그 정적 속에서 화면이 꺼질 때, 전 진짜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제부터가 진짜예요. 제가 보기엔 9화부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펼쳐질 겁니다. 왜냐면 이 사건의 배우는 단순히 표현준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요? 8회 초반에 태국 현지 통역 직원이 살짝 등장했었죠. 그 사람이 전 잠깐 스쳐 지나갔을 뿐인데 대사 톤이 너무 이상했어요. 그게 복선일 수도 있어요. 표현준이 그 통역을 통해 세관 쪽에 접근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달러 50짜리 돈이 달러 1만로 바뀌었다는 건 단순히 오해가 아니라 명백한 조작이에요. 저는 이번 사건이 이미지 암살이라고 생각해요. 태풍이 추구하는 정직한 영업이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무너뜨리려는 계획이었던 거죠. 그래서 뇌물 프레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걸 완성시킨 게 바로 카이사르 강이 아들이라는 이름이에요. 정직의 상징이 타락하는 그림, 그게 가장 완벽한 공격이니까요. 자, 그럼 9화 이후 어떻게 될까요? 제 뇌피셜 시작합니다. 먼저 유치장 씬, 이거 단순한 구금 장면 아닙니다. 태풍이 그 안에서 어떤 결정적 단서를 발견할 거예요. 6회에서 잠깐 나왔던 아버지의 노트북 기억하죠? 그 안에 있던 미완의 영상 메시지. 태풍아, 이익보다 사람을 먼저 지켜라. 그 메시지가 이번 회차에서 다시 등장하면서 태풍의 결정을 바꿔놓을 거예요. 그리고 오미선, 그녀는 이번 사건의 키예요. 항상 사진을 찍고 기록하던 그녀답게 세관 현장에서 찍은 한 장의 사진이 모든 걸 뒤집을 겁니다. 그 사진 속엔 고마진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이 손이 잡혀 있을 거예요. 아마 표현준이 고용한 현지 브로커겠죠. 그걸 증거로 제출하는 순간 진실의 균형이 바뀌어요. 하지만 그 전에 진짜 핵심 반전이 있어요.
니아캄 회장, 저는 이 인물이 진짜 변수라고 생각해요. 표면상으로는 단순한 태국, 헬멧 바이어처럼 보이지만 그 표정이 너무 이상하지 않았어요? 8회 마지막 부분에서 체포 소식 듣고 미묘하게 웃던 장면. 그건 단순한 놀람이 아니라 예상한 표정이었어요. 니아캄 회장은 표현준과 이미 손을 잡고 있었던 겁니다. 태풍 상사를 시험하기 위한 일종의 윤리 테스트. 하지만 반전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그가 나중에 표현준까지 버릴 거예요. 왜냐면 진짜로 신뢰를 증명하는 건 태풍 쪽이니까요. 태풍이 헬멧을 폐기하라는 압박을 받았을 때 그걸 오히려 테스트, 기회로 바꾸는 거죠. 부서지지 않는 헬멧, 내구성 실험. 그걸 영상으로 찍어 회장에게 보내는 장면. 그게 이번 시즌의 클라이맥스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여러분, 류희규 기억하시죠? 사채업자 7회에서 돈 돌려받고 떠난 그 사람, 그가 다시 등장할 거예요. 표현준과 얽혀있던 거래. 그게 폭로될 겁니다. 류희규는 태풍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진 않지만 결정적인 정보를 흘려요. 그게 바로 표현준의 약점. 그 약점이 드러나는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질 거예요. 그리고 이 드라마 절대 그냥 끝나지 않아요. 저는 한 가지 큰 복선을 놓치지 않았어요. 카이사르 강의 생존설이에요. 말도 안 된다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버지의 이름이 너무 자주 언급돼요. 단순히 회상용으로만 쓰기엔 비중이 너무 커요. 게다가 8회에서 태풍이 아버지라면이라고 말할 때 배경음이 살짝 달라졌어요. 그건 감정 연출이 아니라 복선이에요. 만약 그가 살아있다면 그는 이번 스캔들이 진짜 설계자를 알고 있는 인물일 수도 있어요. 그럼 시즌2로 바로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고마진. 그는 이 시대의 상징이에요. 정직보다 생존을 선택한 세대 $50짜리. 뇌물 시도는 명백한 잘못이지만 그 안엔 IMF 이후의 인간적인 절박함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그가 완전히 악인으로 끝나진 않을 거라고 봐요. 오이성과 태풍이 그를 용서하진 않지만 그의 후회가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겁니다. 아마 마지막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정직은 비싸지만 결국 이기는 거야. 그 대사 나올 겁니다. 분명히 표현주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완벽히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그가 진짜 두려워하는 건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오미선이 증거를 내놓는 순간 그가 뇌물 조작을 주도했다는 사실이 공개될 거예요. 그때 니아캄 회장은 그를 버리고 신뢰를 잃은 자와는 거래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하겠죠. 그 말이 그대로 부메랑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태풍은 선택의 순간을 맞이할 거예요. 돈을 지킬 것이냐, 사람을 지킬 것이냐. 그는 아버지의 말대로 사람을 택할 겁니다. 그래서 미팅을 포기하고 유치장으로 향하죠. 그 장면에서 오미선이 울면서 말할 거예요. 당신은 진짜 상사예요. 그 한마디면 충분하죠. 결국 태풍 상사는 뇌물 스캔들을 빌려 우리 모두에게 묻는 거예요. 정직은 여전히 통하는가? 이익보다 사람이 먼저일 수 있을까? IMF 시대의 답은 비극이었지만 이 드라마는 아마 그 반대의 결말을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큰 복선 하나만 더 말할게요. 9화 말미쯤 니아캄 회장이 비밀 문서를 열고 거기서 시저 트레이드라는 이름이 등장할 거예요. 그게 바로 태풍의 아버지 카이사르 강이 남긴 미완의 회사. 그걸 태풍이 이어받는 순간 이 이야기는 완전히 새로운 시즌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전 진짜 이 드라마가 이렇게 깊을 줄 몰랐어요. 뇌물 사건 하나로 윤리, 세대, 유산, 복수, 그리고 사랑까지 다 얽히는 서사라니. 이번 주말이 정말 기다려줘요. 예고편 나오면 바로 해서 들어가야겠어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